미국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메가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비어. 예. 교수님. 사무엘 아담스네? 어야. 그게 보스턴 비어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보스턴 비어에서 사무엘 아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약간의 이제 등락은 좀 여기에서 좀 눌리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한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갔죠. 보시면은 뭐 주가가 한 3배? 뭐 코로나 터졌을 때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투자할 만한 거죠. 그렇네요. 네. 지금 가져오신 그래프를 봤더니 2017년부터 뭐 큰 폭의 변화가 없다가 네.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세상에 뭐 누가 저기 위에 보스턴 비어 이거 지워버리면 테슬라인가 싶어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사실 2017년부터 요렇게 잘라서 스케일을 좀 2020년까지 네. 끊어봐더라도요. 여기서도 한 2배 올랐어요. 그렇네요. 네. 네. 여기서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맥주 회사가 네, 맥주 회사가. 예. 근데 미국이 워낙 내수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 보니까 이런 내수 기업 중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온다거나 뭔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굉장히 잘 내놓고 그거를 이제 딱 그걸로 시장을 딱 장악해버리면은 네. 이런 식의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이 회사는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보스턴 비어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팔아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예. 하드쉘처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의 주류를 팔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과일주인가요? 하드셀처라고 하면 보통 셀처라고 하면 탄산수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드잖아요. 예. 알코올이 들어있는 탄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한테 잘 먹히겠는데요.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예전에 소주에 뭐 과일 맛 소주도 좀 있고 했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네. 그거랑은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젊은 층들에게 엄청나게 어필되는. 먹히는 그런 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2016년부터 네.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작년, 재작년 이런 보스턴 비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메가 트렌드를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드쉘처를 이제 젊은 분들, 밀레니얼 세대, 뭐 Z 세대는 아직 어리니까 술을 못 먹는 사람들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왜 이런 그러니까 알코올이 섞여 있는 한 4도에서 6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5도 정도 되잖아요, 알코올이. 이걸 왜 많이 먹는지 혹시 찍어볼까요? 저도 쓰니까 네. 더 양은 많이 마시지 않을까요? 양을 즐겨 그냥 뭐 그렇죠. 상비약처럼 그냥 먹는. 잘 안 취한다. 그냥 마셔도 되겠네 이러면서. 저도 비슷한 취지에 가까운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네. 집에서 혼자 근무할 때 높은 알코올 도수의 그거를 마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저걸 홀짝홀짝 계속 마신다. 네, 뭐 저도 의견이 비슷한데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국내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술을 때려 마시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었구나. 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맞아요. 뭐 속된 말로 때려 마시고 막 만취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마시고 그렇죠. 그것도 뭐 저도 재밌다고 저 여전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럴 사실 여유도 없고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저성장 시대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술을 이렇게 만취할 그런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트렌디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4에서 한 6도 알코올 도수가 되는 그런 좀 가벼운, 근데 맛도 여기 보시면은 뭐 석류도 있고, 여기 뭐 망고, 뭐 파인애플, 라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호박인 있습니다. 줄 알았습니다. 저거. 예, 예. 그래서 이런 하드쉘처라고 하는 새로운 주류 카테고리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런 주류 카테고리를 나름 장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 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사실 한 2016년부터 쭉 나타나기 시작했고 보스턴 비어가 한 이때부터 좀 사업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런 보스턴 비어가 이렇게 안정적인 나름의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런 하드쉘처도 인기 있지만 식전주, 프랑스에서 많이 먹는 그런 식전주, 예. 약간 그런 뭐
디저트는 아니라 식전에 좀 약간 마시는 와인. 입맛을 달군다고. 네, 그것도 하는. 굉장히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스턴비어 같은 변화를 이끄는 내수 기업들도 좀 보실 이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 예. 이건 문화가 바뀐 거니까요. 네. 그리고 치폴레 멕시칸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2008년부터 주가가 꾸준히 쭉 코로나 때 한번 쫙 꺾이고 나서 네. 꾸준히 쭉 올라가는 회사죠. 야, 네. 이것도 무슨 이유인가요? 내수 기업인데 한 2년 동안 거의 3배 정도 주가가 오르는 기업인데요. 멕시칸 푸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타코벨도 아니고요. 예, 타코벨보다는 약간 좀 고급인가요? 고급까지는 아닌데 네. 좀 나름 좀 타코벨은 약간 패스트푸드에 가깝고 네. 이 회사도 약간 그렇지만 조금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윗단계의 느낌인데 이런 치폴레 멕시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팀으로 뭐 접근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 예. 이건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적인 변화인 네. 거죠. 그리고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 이외에도 식습관적으로 이런 멕시칸 요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수혜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눈에 띄게 잘했던 게 뭐냐면요, 이커머스 대응을 너무 잘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셨구나. 네, 그런 식으로 그럼 뭐 미국판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어대시라든지 예. 뭐 우버이트라든지 그런 원래는 그 매장에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음식을 주로 팔던 회사였는데 1년 사이에 완전히 이 회사는 약간 이커머스 기업이 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약간 오버 더 보태면요. 거의 매출의 한 절반 가까이가 이커머스에서 나오는데요. 이야. 요즘은 배달에서. 그래서 그런 큰 대응을 작년부터 잘한다라고 많이 얘기가 됐던 회사고요. 그 작년부터도 한 50% 정도 수익이 날 만큼 이런 내수 기업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내수 기업들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또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도 좀 재밌어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바비네요, 바비. 네, 마텔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한국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이죠. 예, 마텔은 바비 인형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바비 인형만 만들진 않고요. 이 바비 인형이 전체 매출에서 한 25에서 한 30% 정도 되는 기업이다. 일반 아이들 장난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저 자동차 사본 적 있습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바비 인형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 주가 보시면 2017년부터 꼬라박죠, 이렇게. 그렇네요. 예, 쫙 미끄러지죠. 얘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그냥 좀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종차별. 예, 2010년 초반부터 네. 원래 이 마테리라고 하는 회사가 바비 인형을 만드는데 바비 인형은 항상 이런 바비 인형만 만들었던 거예요. 백인, 금발. 백인의 날씬하고 금발에 눈 크고 이쁘장하고 공주 캐릭터에 이러다 보니까 시대 트렌드에 전혀 발맞추지 못했고 이런 바비 인형들에 대한 반감이 계속적으로 생겼던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그래서 마텔이 사실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게 이런 인형입니다. 그렇죠. 네. 예. 장애인, 뭐 흑인, 아시아인, 아시아인 예. 장애를 가지신 분들, 여기 뭐 백반증, 이건 또 백반증입니다. 아, 심지어 네. 예,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바비 인형 구매층 자체인 그런 인형들, 아시아인들, 흑인들, 항상 바비 인형은 이런 백인 인형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형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미국의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린 친구들이 이러한 바비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싶어 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사줬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저기서 예, 그 남자 모델이 켄이라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예. 켄도 저런 식으로 나오나요? 맞습니다. 예. 같이 바뀌었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애가 셋이에요. 네, 캔도 다 아마 도달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 캐릭터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금발의 인형에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다각화, 다양화 뭐 이런 부분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 마텔의 인기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바비 인형의 인기 덕분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다시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회사가 그냥 글로벌 진출했으면 떼돈 벌었을 텐데 그 못난 인형 시리즈. 그렇죠. 이렇게 네, 아시는구나. 네. 이거 네.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서간 회사였네. 네. 예, 잠시 헛소리였고요. 그리고 이 마텔은 또 이커머스 대응도 굉장히 좀 잘해가지고요. 예, 이커머스 쪽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됐고, 지금 이런 바비 다양화된 이제 바비 인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다른 장난감들에 대한 IP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IP들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있고 네.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영화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해서 약간 이런 마텔 같은 기업도 좀 굉장히 좀 재밌는 미국의 소비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지겨우실까봐 이 종목도 좀 넣어놨는데요. 이야. 네, WWE.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 WWF였는데 그때. F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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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져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제 어렸을 때니까 한 10몇 년 전쯤에 네. 이름이 E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게 페데레이션이었는데 F가 이게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예. 페데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아.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짜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WW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이게 뭐 주가가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전 세계 기업 중에서 가장 인구 구조와 사회상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WWE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WWE가 이게 사실 스포츠라고 하면 스포츠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이고 네. 다 각본이 하나 드라마 그렇죠. 컨텐츠라고 보셔도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내용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짤까요? 재밌게요. 네. 그렇죠. 먹히게 했잖아요. 내용을 인구 구조와 철저하게 사회상에 맞춰서 짭니다, 애들이. 그래서 WWE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헐크 호건, 워리어, 언제적이야. 네, 아우, 워리어. 그리고 이 1990년대부터 WWE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잘 봤거든요. 네. 뭐 아시는 분,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뭐 에디 게르라든지 알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게 시대상인가?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흑인들의 영향이 커지면은 흑인 레슬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얘네가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면은 중동 레슬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워리어는 진짜 운동화끈으로 여기 묶었다가 혈관 터져가지고 죽은 거 맞나요? 그건 옛날에 아니라고.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네. 많았었죠. 얼굴도 뻘겋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답도 안 해주고.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공부하고 싶은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WWE 같은 경우에는 이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대상과 시대상이네. 인구 구조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WWE가 몇 해 전에 인도 진출했을 때는 갑자기 인도 레슬러가 나와서 걔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럼 막 인도 사람들 열광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 월드 챔피언이 나왔다. 아. 예,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구조와 사회상에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WWE다. 아시아 진출하면 마동석 나오나요? 마동석? 예, 중국 진출하려고 해서 중국 레슬러 엄청 밀어줬습니다. 한때. 그렇구나. 예, 한때 엄청 밀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기업이죠. 네, 그렇네요. 네. 야, 오늘 WWE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또 다음. 네.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기억납니다. 네. 저 쿠션. 예, 네. 러브색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쿠션 네. 이제 미국의 젊은 층들한테 이 인기라고. 인기가 있다라고. 그리고 저 블록 형태. 저거 쇼핑몰 찾아봤어요. 저것도 네.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사이 더 올랐는데요, 주가가? 네, 블로그 실적도 잘 나왔고 계속 증권사들이 TP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Z 세대한테 먹히고 뭔가 이런 주택 시장 호황의 그런 트렌드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때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계속적으로 좋은 메가 트렌드를 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좋은 흐름을 타는 거죠. 최근에도 주가가 좋고.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구간인데 이런 기업들 좀 투자해놓고 계셨다면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러브색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좀 오른 종목들, 좀 좋았던 종목들이고 저희가 보고 있는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예. 자, 코티.
네, 뭐 자막 뜨겠지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추천을 자막 드린다 PD님 빨리 띄워주세요. 네. 걱정하시네요.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티라고 하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야, 이거 사실 코로나와 배치될 것 같은데 화장품은. 예, 완전히 타격이 엄청 큰 회사입니다. 네. 색조 화장품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유럽 쪽 비즈니스가 꽤 큰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브랜드 전략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회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원래 한 5년 전에 30불 정도 했는데 이게 한 5불 때까지 쭉 밀렸습니다. 예. 예. 한 6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한 5년 사이에. 예.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화장품 기업 중에 하나가 코티였는데 네. 코티가 작년 7월 달에 새로운 CEO를 선임을 합니다. 네. 나비수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네. 이분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오. 예. 원래 태생은 남자였는데 남성이셨는데. 예, 남성이셨는데 이제 여성으로 지금 살아가시는 분인데 굉장히 화장품 업계에서 약간 전설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랑콤도 계셨고 뭐 로레알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럭셔리 스킨케어 제품을 이분이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업적을 거두신 분이에요. 이 코티의 이분이 CEO로 오신 겁니다. CEO 로? 네, CEO로 영입이 되신 거예요. 그게 작년 7월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사실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 보고 투자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쨌든 사람 보고 투자하는 맞아요. 게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런 CEO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코티에 딱 맞습니까? 들어오면서 회사가 굉장히 바뀌겠네라는 그런 느낌을 작년에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티라는 회사를 굉장히 트래킹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색조 위주셨는데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도 스킨케어도 일반 스킨케어가 아니고 예를 뭐 비건 화장품, 그러니까 자연주의 화장품 네.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미국의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뭐 킴 카사디안이라든지 이런 주요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그런 MZ 세대한테 먹히는 그런 스타들과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유명인들의 브랜드를 막 내줘요 코티가. 예. 그래서 이런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먹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브랜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 되는 브랜드에 지금 몰빵을 막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명품 향수 위주로 지금 사업을 막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티라는 회사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를 제대로 이 CEO 덕분에 따라가기 시작을 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제 반등 흐름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4배 올랐네요. 예, 예. 아마 코로나 저점 예.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올랐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5년 전 주가가 한 30불 뭐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코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내수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저도 패션이나 네. 화장품 쪽 그 관련한 어떤 전문 섹터에 계신 분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패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하의 시장은 거의 네. 그리고 신발 시장도 거의 바닥인데 상위는 좀 팔렸다. 그래서 패션 트렌드가 상위에 포커스를 두는 형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다음 화장품 업계도 대부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소비 트렌드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가 근처하는 뭐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좀 아이섀도우요? 아이섀도우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좀 늘었는데 지금 우리 정 이사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일제 색조 화장이 아니라 뭐죠 그 피부 스킨케어. 네. 그게 오히려 는 게 뭐 코로나랑 관계가 있나요? 코로나랑 뭐 직접적으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스킨케어가 늘었다라는 네. 얘기보다는요. 제 생각은 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산업이 하나가 있는데 네. 어디냐면요. 안과랑 네. 렌즈 시장이랑 네. 그리고 그 라식 시장 왜요? 그리고 교정 시장. 교정이요? 왜요? 예. 집에 있어서 이런 걸 교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 있는데 그게 줌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줌 효과.
그건 뭐죠?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우리 줌 회의할 때 그 네, 줌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안 봐주셔도 되죠. 네, 저 잘 안 보고. 네, 근데 무슨 자신감이지?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자기 얼굴을 이제 대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줌 미팅을 하면은 어느 순간 자기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네. 적나라한 자기 얼굴을. 그렇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약간 성형 산업이 붐이구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뭐 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안경을 쓰시던 분이 뭐 렌즈나 이제 라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좀 안 그러네. 좋아지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중국과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확실히 설득력 있는데요. 예, 그래서 피부도 좀 관리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는 좀 자연주의라든지 네. 좀 좋은 제품들을 거기에다가 좀 쓰는 경향이 그렇죠. 시대적인 생겼다. 정신까지 넣어서.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잘 따라가기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는 코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종종 뭐 코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네. 종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이사님이 추천해 주신 회사들에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예. 능수능란한 회사. 네, 코티도 온라인 마케팅을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회사들에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수주 쭉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슴 속에 뭐 하나는 품고 산다 이런 네. 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똘똘하고 좋은 내수주들은 그냥 자기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네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내수주들에 대해서도 뭐 자주 업데이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